살다 보면 누구나 잠이 잘 안 오는 날이 있거든요. 시험 전날, 중요한 발표 앞두고 연애 문제 생기고 그럴 때 잠이 푸석푸석 깨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불면증은 조금 다릅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수근 원장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밤들을 겪고 계실 겁니다. 누우면 이상하게 잠이 더 깨네. 왜 이러지? 오늘은 꼭 자야 되는데 제발 좀 자자. 그 마음 정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잠이 문제가 아니라 불안과 공포가 잠을 덮어버리는 구조가 됩니다. 사실 제가 수백 명, 수천 명 이상의 불면증 환자분들을 상담해 보면서 거의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위험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억지로 잠을 자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은 오히려 불면을 훨씬 더 심하게 만들고 잠을 더 멀어지게 하는 가장 나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불면증 해결에 효과적인 방법 3가지, 그리고 집에서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 병원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정확하게 잡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하루 이틀 잠이 안 왔다고 해서 그걸 바로 불면증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살다 보면 누구나 잠이 잘 안 오는 날이 있거든요. 시험 전날, 중요한 발표 앞두고 연애 문제 생기고 그럴 때 잠이 푸석푸석 깨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불면증은 조금 다릅니다. 그냥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겨우 잠들어도 중간에 자꾸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 어렵고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 이건 불면증이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불면증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기준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전문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봅니다. 주 3회 이상 잠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3개월 이상 이어지고 그로 인해 낮 동안 삶의 질이 떨어질 때 이 3가지가 모두 맞으면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진단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고 감정이 예민해지고 낮 시간에 이런 문제들까지 나타나면 그냥 어젯밤 잠을 설쳤다가 아니라 수면 장애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불면증은 크게 3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어요. 1. 입면장애. 누워도 잠이 잘 안 들어요. 2. 수면장애. 자다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고 3. 조기각성. 새벽에 눈이 번쩍 뜨인 뒤로 잠이 안 와요. 이 3가지 중 하나만 있어도 불면이지만 실제로는 2가지, 3가지가 섞여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나는 어떤 타입이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맞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패턴이 반복되는가 입니다. 지금 본인의 수면 리듬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 부분에서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맞아요. 불면증은 단순히 잠이 안 온다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잠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 몸 전체의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잠은 그냥 휴식이 아니라 뇌의 기능을 리셋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불면증이 생기면 이런 5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1. 신체적인 증상.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이겁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띵해요.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몸이 무겁고 근육이 뻣뻣해요. 하루 종일 피곤해요. 특히 잠을 자도 피곤한,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 증상이에요. 그건 얕은 잠만 반복되거나 수면이 중간에 계속 끊겨서 뇌가 깊은 쉼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2. 생각 감정의 변화. 이게 불면증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잠을 못 자면 뇌의 감정 조절 회로가 바로 흔들립니다. 작은 일에도 괜히 예민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집중이 안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겁니다. 잠에 대한 불안. 처음엔 왜 잠이 좀 안 오지? 정도지만 조금만 반복되면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이 커져요. 그리고 바로 그 불안이 다음 잠을 또 깨버립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악순환이에요. 3. 낮 동안의 기능 저하. 잠이 무너지면 낮의 삶이 바로 흔들립니다.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해진 것 같지? 라고 말하곤 해요. 그건 여러분이 멍청해진 게 아니라 수면 부족 때문에 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맞아요.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꼭 자야 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뇌 속에는 작은 경고등이 켜집니다. 잠을 자야 한다? 중요한 상황인가? 그럼 너 깨어 있어야지.
이게 바로 수면 압박의 역설이에요. 자려고 애쓰는 순간 오히려 뇌는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의식적인 노력을 긴장, 위험, 불안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은 이렇게 반응하죠. 교감신경 올라가고, 심장 박동 올라가고, 근육 긴장도 올라가고, 생각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런 생리적 변화들은 모두 잠들 준비가 아니라 각성 준비입니다. 2. 침대가 이미 잠을 방해하는 장소로 학습되어 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우리 뇌는 장소와 행동을 연결해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원래 침대는 누우면 자동으로 졸리는 곳이어야 하는데 스마트폰 하는 곳, 걱정하는 곳, 잠과 싸우는 곳, 그러면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아, 침대는 잠을 자는 곳이 아니구나. 여기는 깨어 있어야 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누우면 오히려 더 정신이 또렷해지는 겁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조건화된 불면이라고 해요. 3. 누우면 생각이 폭발하는 이유. 원장님, 누우면 생각이 갑자기 미친 듯이 많아져요. 잠을 못 자는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누워있는 순간 뇌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을 켭니다. 이 네트워크는 걱정, 과거 기억, 불안, 자책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끌어와요. 즉, 몸은 쉬려고 누웠는데 뇌는 그 순간 생각 정리 회의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는 더 깨고 불면이 심해집니다. 네, 좋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의 불면을 개선했던 핵심 방법들입니다. 불면증을 해결하는 데는 크게 환경, 리듬, 행동, 마음관리 이 4가지가 중요해요. 이 4가지가 맞아떨어지면 약을 쓰지 않고도 상당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환경 설계. 사람들은 잠을 멘탈이나 의지로 이기려 하는데요. 잠은 환경 의존형 기능이에요. 환경이 잠을 결정합니다. 침대는 잠 전용 공간으로 다시 만들기. 이게 진짜 중요해요. 불면증의 70%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폰, 업무, 고민, 감정 정리 이런 걸 하면 뇌는 침대를 깨어있는 장소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졸릴 때만 침대에 들어가고 잠 안 오면 침대에서 반드시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20-30분 누워있어도 잠이 안 오면 그냥 조용히 거실로 이동하세요. 가볍게 책을 보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잠이 올 때 다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침대를 다시 잠의 장소로 재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스마트폰의 빛 차단, 핸드폰, 노트북, TV는 뇌가 밤인지 낮인지 헛갈리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방금까지 인스타 릴스 보고 있다가 갑자기 자야지 하고 누우면 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까지 낮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며 멜라토닌 분비가 차단되고 잠이 안 오게 되는 거예요.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수면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물리적으로 손에 안 닿게 멀리 두세요. 방 온도, 습도, 소리 세팅, 잠 잘 오는 방의 조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온도 18에서 20도, 습도 40에서 60%, 가능하면 완전히 어두움, 소리, 필요하면 화이트 노이즈, 빗소리 정도는 좋습니다. 환경 세팅만 바뀌어도 오늘은 좀 다른데? 하는 느낌이 바로 옵니다. 리듬 설계, 정말 중요한 말 하나만 기억하세요. 몇 시에 자느냐보다 몇 시에 일어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잠을 못 잤으니까 오늘 늦잠 자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 행동이 수면 리듬을 산산조각 내는 행동이에요. 기상시간 고정하기. 전날 3시에 자든 5시에 자든 일어나는 시간은 절대 고정하세요. 하루는 힘들 수 있지만 그 다음날부터 수면 리듬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아침 햇빛 필수. 아침 햇빛을 10에서 15분만 쬐어도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강력하게 증가합니다. 잠은 밤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아침부터 준비되는 것입니다. 카페인, 오후 2시 이후 금지. 카페인은 10에서 14시간 동안 뇌에 남아있어요. 오후 5시에 커피를 마셨다? 새벽까지 뇌는 각성 모드가 됩니다. 진짜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오전에 한 잔만 드세요. 늦은 밤 운동 금지. 운동은 좋지만 밤 10시 이후 운동은 각성 호르몬을 올려서 잠을 밀어냅니다. 3. 행동 설계. 억지로 자기 절대 금지. 이 습관이 불면증의 핵심 악순환입니다. 잠 안 오면 일어나세요. 고요한 환경에서 조용한 활동을 하시고 졸리면 다시 누우세요. 시계 보기 금지. 잠 안 올 때 시계를 보면 불안이 10배 정도는 증가합니다. 셋이네, 큰일 났다. 이 생각 자체가 뇌를 깨웁니다. 시계는 안 보이는 데 두세요. 4. 마음 설계. 불면증 환자들의 공통적인 마음가짐은 이겁니다. 제발 잠 좀 오게 해주세요. 근데 이 태도는 뇌를 더 깨우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오늘 못 자도 괜찮다 태도. 이게 진짜 치료적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건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잠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저절로 오는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할 일은 잠을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잠이 올 수 있는 환경과 리듬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불면증을 혼자 해결하려면 환경, 리듬, 행동, 마음 이 4가지만 잡아도 절반 이상은 좋아집니다. 불면증은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만으로도 좋아지는 분들이 많지만 혼자 해결하기 힘든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불면증의 진짜 원인 분석. 불면증이라고 해서 원인이 다 같은 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항진증, 수면 무호흡증,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이처럼 불면증은 단순한 잠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병원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 드립니다. 불면 인지행동 치료 제공. 집에서 챙기는 수면 위생도 효과가 있지만 CBT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가 검증된 치료입니다. 이 치료는 다음을 다룹니다. 침대와 잠의 관계를 다시 학습시키고 생각 폭주를 조절하고 불안 루트를 끊어주고 수면 리듬을 다시 재구성하고 말 그대로 잠에 최적화된 뇌 구조를 다시 만드는 치료예요. 약 없이도 효과가 뛰어나서 미국, 유럽에서는 1순위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 많은 분들이 약 처방을 무서워하세요. 혹시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 못 끊으면 어떡하죠? 하지만 이건 오해가 많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처방하는 수면제는 중독 가능성을 고려해 용량, 종류, 패턴을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규칙만 지키면 대부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약은 수면의 질을 일시적으로 올려주는 장치일 뿐 근본 원인은 환경, 리듬, 불안을 함께 다뤄야 합니다. 언제 꼭 병원에 가야 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혼자서 해결하는 단계는 지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면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밤잠 때문에 낮 일과가 망가질 때, 자도 피곤함이 계속될 때, 불안, 우울, 가슴 두근거림이 함께 올 때, 잠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병원에 오는 순간 혼자서 싸우던 불안과 패턴을 전문적으로 잡아줄 수 있어요. 잠 때문에 힘든 분들, 그 마음 제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불면증은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멘탈이 약해서도 아니고 게을러서도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환경을 조금 바꾸고 내 몸의 리듬을 조금 정리하고 내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받으셔도 됩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오늘 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고 내일을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수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